우찌무라 간조전집 제10권 제22부 정치 두 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시고 세상에 보내셔서 일생을 보내다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고 또 그 증거로 많은 글을 남기고 주님 곁으로 가신 우찌무라 선생님의 책을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배우고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리딩 너무 아까워서 한 분에게라도 알리고 싶어서 리딩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글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듣지만 우찌무라 간조의 가치가 올라가고 또 책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 듣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도 이 작은 리딩이 누군가의 영혼을 터치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친구 되신 우리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광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서 읽습니다. 내가 배운 정치 서적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기독교의 성서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성서를 단순한 종교적 경전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성서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의 말이다. 성서는 그 태반이 가장 고상한 정치 서적이다. 그중 구약 성서라는 것은 유대 국민의 발달사이며 그 글이 목적했던 바는 이 지상에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었다. 성서가 구미 각국 정치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가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그 나라들의 역사를 배워본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이다. 카일 대제의 프랑스 왕국이란 것은 대체로 기독교를 국가적으로 적용한 것이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을 주로 그의 정치적 교과서로 삼았다고 한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카일 대제의 프랑크 왕국만큼 그 규모가 컸던 것은 없었다. 그가 북유럽의 야만인들 위해 기독교적 사랑으로 정치를 펴 나가보려고 했던 용기와 담력은 모든 정치가들의 경모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안셀무스, 아벨라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중세시대의 신학자들은 모두 유명한 종교가임과 동시에 또한 깊이 정치학에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들이었다. 훗날 사보나롤라가 이탈리아의 플로렌스에 적용하려 했던 신헌법은 아퀴나스의 정치학설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단테의 왕국론은 그 시대의 정치에 기독교의 교리를 접목하려 했던 것인데 그 시인적인 impossibility라고 말할 만한 것 중에도 한없는 지혜와 선견지명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은 단테 학자들이 한결같이 수긍하는 바이다. 기독교의 성서를 모르고서는 유럽의 정치와 법률을 연구하기가 극히 어렵다. 스웨덴의 바사가, 네덜란드의 오렌지가, 헝가리의 아퍼루드가 이들은 모두 성서가 이들 나라에 대한 관계와 같다. 미국의 유명한 법률가인 루퍼스 쇼트는 그의 사무실에 그리스어 성서 2권밖에는 단 한 권의 법률 서적도 남겨두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친구가 하루는 그를 방문해서 책상 위에 성서 이외에는 아무 책도 놓여있지 않은 것을 보고 놀라서 물어보았다. 법률가의 책상에 그리스어 성서 2권뿐이라니, 그리고 법률 서적은 한 권도 없다니. 이때 쇼트는 근엄한 목소리로 대답하기를, 친구여, 자네는 모르는가?
영미 두 나라의 정치와 법률은 모두 이 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하였다. 그런데 그 쇼트는 결코 성직자 냄새가 나는 종교가는 아니었음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성서를 가장 좋은 정치 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니다. 성서는 물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것 같은 정치는 가르쳐주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투표와 정당원을 매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로는 정권을 장악하고 아래로는 민중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가장 안락한 자리에 올라서 천하를 소나귀에 넣고 흔들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성서는 가르쳐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서는 이런 짓들을 속임수와 사기술로 보고 이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늑대, 독사, 이리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가 성서를 배우면 지금 같은 정계에 띄워들 수 없음은 물론이다. 성서는 근본적으로 오늘날 일본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 같은 정치를 배격한다. 그러나 만일 정치의 목적이 글래드스턴이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하기가 쉽고 악을 행하기가 어려운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면 성서는 가장 훌륭한 정치 서적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오늘날의 일본 사회상을 목격한 이로써 누가 다음과 같은 이사야의 말을 상기하지 않고 배기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처와 타박상과 새로 맞은 흔적 투성이다. 그런데도 이를 짜고 싸매고 기름을 발라 유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몇몇 뇌물 상납 사건을 보고서 같은 이사야의 다음 말을 상기하지 않겠느냐. 너희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에게 공평을 행치 아니하며 과부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서는 거침없이 거듭 우리에게 타이른다. 정의를 쫓지 않는 국민은 그 군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 부가 아무리 크더라도 반드시 망하고야 말 것이다. 그리하여 그 예를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바벨론, 이집트에서 들고 또 태고의 2000년 동안 세계 상권을 장악했던 두로와 시돈을 거울 삼기를 가르치며 무력에 의존하고 부를 자랑하는 백성은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세계의 역사는 이러한 성서의 말씀이 적중했음을 증명해 줌으로써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 흥망의 이치를 불을 보기보다도 더 환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사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느냐 하면 성서의 사회 치유책이란 것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또한 상식에 알맞은 것이다. 오직 공도를 물같이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반드시 새 헌법을 공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또 새 정당을 만들라고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때로는 유익하기도 하겠지만 또 때로는 해로운 것이기도 하다. 법률은 완벽했어도 국가는 멸망하고 말았던 로마 같은 나라도 있다. 정당이 국민을 슬픔의 심연 속에 몰아넣었던 예는 수없이 많다. 오직 이익만 있고 손해가 없는 것은 공도와 정의뿐이다. 국가를 지탱해 나가는 이는 정치가들이 아니라 의인들이다. 오직 공도를 물같이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했다. 즉 사회를 구하는 데에 영양요법을 쓰라는 것이다. 죄악을 쪼개내려고 하기보다는 생기를 불어 넣으라는 것이다. 죄악을 견책만 하려 들지 말고
공의를 펼치라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을 비웃고 있지만 그러나 3,000년 전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의를 제쳐놓고 나라를 건지는 힘이 다른 데는 없다. 성서가 가르치는 이상적 국가는 무력을 멸시하는 국가다. 성서 기자는 절대 평화론자다. 어떤 사람은 전차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한다. 공도가 세계를 뒤덮고 인류가 극도로 발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를 판결하시며 전 세계의 백성을 다스리시며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했다. 이러한 성서의 말씀으로 판단해 보면 오늘날의 영국, 미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등 어떤 나라도 스스로 기독교 국가라고 뽐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서가 말하는 이상적 국가는 또한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주고 약자를 도와주는 국가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피난처이시며 가난한 자가 굶주릴 때의 대피소라고 했으며 그들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에게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성서 기자는 무정한 정치가를 가장 싫어하였다. 예언자 아모스는 그 당시의 위정자들을 꾸짖어 말하였다. 너희는 재앙의 날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강포한 자리로 다가가서 상하 침대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큰 대접으로 포도주를 들이키며 귀한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국민의 환난을 위하여는 근심도 아니한다. 이 말씀을 20세기로 접어든 오늘날 일본의 수도 도쿄에 몰려있는 몇몇 정치가들에게 적용하여도 딱 들어맞을 것이다. 성서는 또한 만국의 징조를 조금도 주저함 없이 지적해주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명백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이다. 너희는 각각 이웃 사람들을 조심하라. 아무 형제의 동포든지 믿지 말라. 형제들은 모두 속이며 이웃들은 모두 비방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한다. 네 처소는 거짓 가운데 있다. 이를 오늘날의 우리나라 사회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일들과 대조를 해볼 때 우리는 그 멸망의 시기가 멀지 않았음을 직감할 수 있을 것이다. 위대하고도 자비심이 깊은 건국자를 찾고자 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면 된다. 깊고도 용감한 정치적 견해를 알고자 하면 이사야의 예언서를 보면 된다. 가장 고상하고 가장 심각한 우국지사는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다. 신앙을 간직하고 국가에 봉직하려는 이는 마땅히 다니엘서를 읽어야 한다. 그리고 이상적인 국가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싶으면 사도 요한의 펜으로 쓰여졌다고 전해지는 계시록을 배워야 한다. 나는 우리 국민들이 성서라고 하는 2대 정치 서적이 불완전하나마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서적이라고 해서 이를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고 고작 신문에 나는 보잘것없는 정치 평론으로 그들의 사상을 양육받고 있는 것을 볼 때 언제나 한 가닥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 2. 카알라엘의 크롬웰전. 잡지의 잡지 기자인 스테드가 말하기를
나에게 유익을 끼친 책은 첫째, 기독교의 성서요. 둘째, 카알라일의 크로멜전이다. 그리고 셋째는 미국의 시인 로웰의 시집이다 라고 했다. 스테드와 동일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그 밖에도 많을 것이다. 오늘날까지 지구상에 나타났던 가장 큰 나라는 영국이다. 그런데 이 영국의 2대 정치가는 엘리자베스 여왕과 올리버 크롬웰이다. 두 사람 다 정치를 배우지 아니한 선천적 정치가이다. 정치의 기술은 다만 정치학 서적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카알라일의 크로멜전은 그가 50세 때에 쓴 책이다. 이것은 참으로 그의 저서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프랑스 혁명사는 그 드라마와 같은 수식 면에 있어서, 프레드릭 대왕전은 그 역사적 고증 면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뛰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카알라일의 정신은 모두 그의 크로멜전 안에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존경했던 인물, 그가 참으로 존경했던 인물은 올리버 크로멜, 바로 그 사람이었다. 250년 동안 대역무도한 신하로 알려진 채 영국민들의 뇌리에 새겨져 있던 이 사람을 그 치욕의 무덤에서 발굴해내어 그를 영국 제1의 애국자로 다시금 세계에 소개했던 역사가 카알라일의 공은 정말로 크다. 나는 가끔 생각해본다. 만일 카알라일이 크로멜전만 쓰고 글쓰기를 중단했더라면 그는 후세에 해는 끼치지 아니하고 유익만 끼쳤을 텐데 애석하다고. 그의 프레드릭 대왕전은 없는 게 차라리 낫다. 그의 말세의 책자는 발간하지 말았어야 할 책이었다. 그의 영웅 숭배로는 불건전한 사상을 청년들에게 제공했으며 특히 그것이 우리나라에 건너와서는 이 책으로 인해 일생을 그르친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 이것은 카알라일이 불평시대에 쓴 책인데 이를 읽으면 많건 크건 간에 불평증에 걸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크로멜전은 전혀 딴판이다. 이것은 카알라일의 사랑의 저작이라고 한다. 그로하여금 이 책을 쓰게 한 동기는 그의 어머니에게 있었다고 한다. 어머니의 깊은 신앙심과 건전한 상식이 이 오해를 받았던 위인에게서 참된 기독교적 영웅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그의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서 영향받은 이 사상이 바로 이 책이 되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카알라일의 크로멜전은 참으로 한 평민이 한 평민을 소개한 책이다. 올리버 크로멜, 그는 영국 세인트 아이브스의 한 농부였다. 집이 부유하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았다. 가축 사육을 직업으로 삼았는데 그 방면에는 아주 숙달되어 있었다고 한다. 20살 때 결혼을 했는데 깨끗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다. 그래서 그는 정치가가 될 필요도 없었고 또 그럴 야심도 없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손으로 생업을 돌보면서 이 사악한 세상에서 편안히 일생을 보내고자 했다. 그가 정치계에 들어간 것은 40세 때였다. 그러나 그는 큰 정치가로 세상의 명예를 누리기 위하여 정치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그는 그 당시의 압제를 분개했다. 특히 그는 동향인인 존 프라인이라는 사람이 치안을 방해하는 문서를 나누어 주었다고 해서 투옥된 것에 격분하여 그를 변호하기 위해 의회에 들어갔다고 한다. 오두막집에서 조용히 일생을 보내고자 했던 크로멜은 인정에 못 이겨 부득이 대의원이 되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정략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있는 그대로였다. 그에게는 무사 같은 용기와 처녀와 같은 눈물과
애정을 아울러 지니고 있었다. 적과 싸워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그였으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는 몇 날이고 몇 달이고 슬픔과 통곡의 나날을 보냈다. 아침에는 던바 전투에서 적의 대군을 물리치고 저녁에는 고향에 있는 처자에게 사랑이 넘치는 편지를 써보내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그를 큰 위선자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위선자가 아니었다. 그는 너무도 다감한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에게 위선자처럼 보였을 따름이다. 그의 정책이란 무엇인가? 별것 없다. 우선 영국을 지상의 천국으로 만들고 마침내 영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천국으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속인의 눈으로 보면 그가 하는 일은 미친 짓이었다. 할 수 없는 일을 그는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믿지 않았다. 만일 영국인이 모두 자기와 같은 신앙만 품는다면 영국을 진정한 성인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는 믿었다. 그리하여 밀턴은 그의 비서관으로 그의 이 위대한 이상을 받들었고 블레이크는 그의 해군을 지휘해서 바다에서 그의 이런 이상을 실현시키고자 했다. 어떤 현인이 말하기를 행복한 것은 무학자라고 했다. 특별히 정치학을 공부하지도 아니한 크로멜과 그의 보조자들은 이런 impossibility, 불가능사를 실현하려 했다. 정치가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것 치고 저 정치학 같은 것은 없다. 정의만 행하라. 그리하여 두려워 말라. 정의를 따라 나가기만 하면 아무리 큰 나라라도 무서울 것이 없다. 크롬웰 시대의 영국은 유럽의 3등국도 되지 못했다. 1등국은 스페인이었고 그 다음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였다. 영국과 대비할 만한 나라는 북유럽의 스웨덴과 독일 연방의 한두 나라에 불과했다. 그러나 크로멜이 주권을 장악하고 나서부터 영국은 일약 유럽의 강대국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게 되었다. 의지와 신앙이 강했던 위인 한 사람의 세력은 이렇게도 큰 것이다. 그 당시의 강대국들은 모두 카톨릭 국가였다. 그러나 영국은 신교 국가였으며 크로멜은 신교도 중의 신교도였다. 그는 강대국들에 아첨하기 위하여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다. 아니, 도리어 그는 자기 신앙을 기초로 해서 약한 신교국을 통일하여 강한 카톨릭 국가를 쓰러뜨리려고 하였다. 그의 외교 정략이란 것은 오직 이 한 가지 일뿐이었다. 그가 블레이크 제독으로 하여금 해상에서 스페인 선박을 포획하게 하고 서인도에 그 영토를 빼앗고 드네리프 섬에서 그 해군을 섬멸하게 했던 것은 모두 대교적 스페인을 꺾자는 방법에 불과했다. 그가 사보이 산중에서 어떤 신교도가 학살되었다는 소문을 듣자 즉시 프랑스에 통첩을 보내어 무고한 피를 보상하게 했던 것도 역시 그의 이 신앙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는 작지만 신교국인 스웨덴과 동맹을 맺어 거대한 카톨릭 교국인 스페인을 쓰러뜨리려고 하였다. 그의 종교적 신앙은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다. 그러나 그의 용기와 담대성은 참으로 우리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크로멜은 귀족의 적이며 평민의 친구였다. 그러나 그는 어중이 떠중이의 친구는 아니었다. 그는 귀족들을 미워했음과 동시에 mob, 즉 도당을 미워했다. 무정부당 같았던 공화 정치를 그는 가장 미워했다. 그의 공화 정치는 다수결 정치는 아니었다. 그는 평민 정치를 주장했었지 다수결 정치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는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이른바 자유주의의 사람은 아니었다. 이것이 마침내 그가 친구들에게까지 오해를 받았던 이유다. 크로멜의 이런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를 오해하는 사람은 오늘날도 있다. 진보적인 보수주의자요, 헝가리의 애국자인 루이 코슈트 같은 사람, 미국의 워싱턴 같은 사람, 글래드스턴 같은 사람들은 모두 자기 국민들에게서도 심한 오해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크로멜은 그 중에서도 더 심하게 오해를 받았다. 그의 성격 중에는 귀족적인 성분이 있음과 동시에 또한 평민적인 성분이 있었다. 그는 천성적인 귀족이 평민으로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는 평민에게 동정적이었다. 그러나 그가 생각했던 평민은 범속한 무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다. 그가 생각했던 평민이란 자기의 비서관이었던 존 밀턴 같은 사람이었다. 즉, 인간으로서의 품성을 갖추고 벼슬자리와 훈장이 없이도 고귀한 사람이었다. 그가 마침내 자기 국민들에게조차 버림을 받은 것은 이유 없는 일이 아니었다. 세상에는 평민이 많고 귀족은 적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이다. 사실은 귀족이 엄청나게 많고 평민은 참으로 적다. 세상이 말하는 평민이란 사람은 사실은 귀족인데 그들이 평민운동이란 것을 벌이는 이유는 그들이 현재의 귀족들 대신에 스스로 귀족이 되어 보려는 마음에서다. 가깝게는 일본의 유신 역사에서 이 사실을 목격할 수 있다. 사일장족으로, 즉 이름도 없고 지위도 없던 자들이 민중의 소리라고 사민 평등을 주창하면서 그 당시에 정부를 무너뜨리고 난 후 그 자신이 권력의 자리에 오르자 금방 새 화족 제도를 제정하고 자기 스스로 귀족이 되어 천하를 호령하려 덤볐다. 그들은 어제는 평민이요 오늘은 귀족이다. 40년 전의 이토 히로부미 후작은 보잘것없는 한 평민으로 평민주의를 외치며 당시의 귀족 제도에 분격하던 자다. 오늘날의 평민주의자도 역시 그렇지 않은가. 지금은 제야의 정치가인 자들도 일단 권력을 잡기만 하면 곧 귀족 가운데 끼기를 원한다. 그들이 귀족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귀족을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들은 사실은 천성이 귀족들인데 귀족이 되고 싶어서 정치라는 바다에 배를 띄운 자들이다. 일본에는 귀족이 3,000명이요 평민은 4천만 명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 4천만 평민 중에 대다수는 귀족 근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들은 틈만 있으면 귀족이 되고 싶어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조금만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의 평민주의란 것에 속지 않을 것이다. 평민은 평민을 박해한다. 이 말은 역설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다. 영국이 마침내 크로멜을 싫어하게 된 것은 그가 너무도 진실한 평민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크로멜이 좀 귀족답게 굴며 천하를 호령하고 국민의 약점을 틈타서 그 명예심을 충족시키고 입속도 차려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크로멜은 냉정하게 평민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침내 그를 큰 위선자로 여기고 매장해버리려고 했다. 그들은 다시금 그와 같은 정치가를 갖기를 원치 않았다. 그들은 크로멜보다도 우매한 왕 찰스 2세를 더 좋아했다. 그러나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 우주는 평민의 것이다. 크로멜이 죽은 지 300년이 지난 오늘날 그는 영국인의 이상적 정치가가 되었다. 그의 동상이 이제는 영국인의 국회의사당 앞에 세워져 있다.
크로멜이 다시 나타나기를 하는 것이 오늘날의 영국민의 소리다. 영국의 영원한 영광은 크로멜이 품었던 이상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영국의 많은 정치가들은 소신을 밝히고 있다. 크로멜이 나타나기를 비단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안남에서도 모든 부패한 정치가들이 득실거리는 나라에는 크로멜이 나타날 필요가 있다. 위로 귀족들을 꺾고 아래로 우매한 민중을 눌러서 소수인 평민의 세력을 지상에 심기 위하여서는 크로멜이 몇 번 이 세상에 나타나야 한다. 카알라일의 크로멜전은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1900년 12월에서 1901년 1월 만조보. 이렇게 해서 오늘 정치 두 번째는 거의 카알라일의 작 크로멜전에 관한 크로멜에 관한 설명이시네요. 크로멜, 카알라일 이런 이름은 제가 우찌무라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10권을 걸쳐서 읽는 동안 수없이 여러 번 만난 이름이어서 지금은 마치 제가 크로멜을 잘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로 카알라일의 크로멜전 이것에 아마 우찌무라 선생님이 정말 큰 영향을 받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한 가지 적용을 하자면 이게 이제 언제 제가 실천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을 해 두어야 제가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좀 남겨서 나중에 제가 다시 듣더라도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지 이렇게 기억하려고 여기 말을 적어 두려고 합니다. 읽어 두려고 해요. 제가 여기 그 시청에서 의회를 하는 날 가끔 그 시민들의 포럼이 있어요. 서로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것들이죠. 1인당 5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서 자기의 그 시청에 대한 불만도 얘기할 수 있고 의견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도통 그런 데 관심이 없었는데 이 우찌무라 선생님 책을 쭉 읽으면서 저도 시청에 가서 한번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영어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5분 정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배운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사람들이 그 건강이 되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또 기술이 없고 배운 게 없으니까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나라에서 주는 그 수당으로 먹고 사니까 또 특별히 뭐 할 일도 없고 또 자기 집이 없으면 사람들이 집을 안 가꾸거든요. 렌트를 살고 있는 사람들 집과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집의 그 퀄리티가 질이 굉장히 달라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저 집은 렌트 집이구나. 이 집은 자기 집이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 렌트를 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도시에 좋을까 하는 생각을 쭉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당뇨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간호사로서 시청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시청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당뇨로 앓고 있는 이 많은 원주민들, 마오리족, 뭐 이 퍼시픽 아일랜더들, 여기 섬나라 사람들이죠. 주변에 섬나라 사람들이 와서 사는 경우가 많아서 그 사람들이 건강 관리를 못하는 부분에 좀 시청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들이 좀 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혜택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격려할 것인가를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들의 집들을 좀 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뭔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좀 글을 써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글로 잘 써가지고 그것을 잘 또 제가 한번 번역을 하고 이제 영어로 쓸 부분은 쓰고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딸이 있어서 걔한테 보내면 걔가 영어로 이렇게 제대로 잘 또 편집을 해줄 거예요. 그럼 그걸 가서 이제 여러 번 읽은 다음에 잘 연습을 해서 5분짜리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 제가 이제 60살을 마무리하는데 지금 12월이 얼마 안 남았고 제가 60살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한 7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유치무라 책을 읽고 적용을 한 가지 한다면 시청에 가서 5분짜리 연설을 한번 하는 그것을 잡았고 그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싶다 병원에서 그랬는데 스터디 그룹은 아니고 이제 2명과 함께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저는 그것을 스터디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심장내과 부분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그 심전도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굉장히 좋아하면서 제가 열정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내고 애를 쓰고 하는 것들에 좀 기쁨을 갖는 것 같아서 감사함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좀 더 발전하는 태도로 우리가 그냥 가서 8시간을 그냥 다른 환자들 돌보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배우는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하는 것. 그 이제 한 가지가 지금 진행이 시작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매주 수요일 날 20분씩 간호사들 이제 아침 근무자와 저녁 근무자들이 그 교대 시간에 한 20분 정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소재를 가지고 발표하는 시간을 이렇게 지금 짜서 한 두세 번 했는데 반응이 좀 좋아요. 그리고 의사들도 자기도 한번 시간을 주면 거기서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둥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이 병실에서 일을 마치고 제 계약이 끝날 때 좀 기쁨으로 우리가 좀 떠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지금 3가지를 우찌무라 간조를 읽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3가지를 구체적인 것을 정해서 반드시 실천할 것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성경도 더 읽어야 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제가 번즈 그 책도 앱으로 다운받아서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또 조금 소홀했는데 다시 또 읽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하면서 저 스스로 잘 살아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형제 자매님들도 무언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라도 해보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스스로 지금 정치가라면 무엇을 할까 이런 적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드시 너무 종교적일 것만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삶에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제가 일하는 곳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치가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꾸릴 때 어떤 부가 주어지고 어떤 강이 주어지고 어떤 윤리와 어떤 정의와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크로멜처럼 정말 평민이면서 평민의 꿈을 가지고 진정으로 그분이 진정한 귀족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사는 한 평민, 정말 평민이지만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귀하신 귀족의 DNA를 받았으니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책의 귀한 내용이 그냥 듣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다른 형제들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꼭 들어주시옵소서. 제가 약속한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님께 약속드린 세 가지를 올해가 가기 전에 잘 실천해서 저도 또한 한 해를 돌아볼 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